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렇게 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구직자의 64%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다소 조금 이제 어메이징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중소기업 중앙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중소기업들의 협동조합 같은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해 봤는데, 이게 64%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상 기관 자체가 중소기업 중앙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 신뢰성이라고 하죠. 700명으로 대상으로 하는 이게 64%가 최저임금을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이 의견이 좀 뭔가 좀 주작이 들어갔겠지? 그지? 700명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근데 그런 뭔가 취업난의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구직자의 93%가 취업이 어려워졌다고 답했고요. 그리고 취업 시장의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들이 뭐 거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죠. 그리고 응답자의 64%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취업난을 경험했다고 대답을 했고, 80%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최저임금에 이란 것들은 그 구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정해진 최저 한도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한 일단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일단 여초는 되게 극단적이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야,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들이죠. 그 와중에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10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 그래서 여초에서는 이게 그 구인자 잘못 조사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이제 구직자니까 어떤 입장에서든 이제 취업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인데, 근데 전반적으로 여초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 가지고 인정하지는 않는 분위기죠. 그래서 그냥 그 구직자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고에 써있는 연봉 보면서 현타를 맞겠지. 이건 전부 다 개소리다, 주작질이다. 구직자가 저런 소리를 할 리가 없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여초는 보면 여자들은 좀 특히 감정적인, 한국 사람들이 되게 감정적인데 여초는 특히 감정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경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기에 좀 이제 굉장히 모른다, 빡대가리다라고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저임금이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 리바운딩은 이미 지금 와서야 뭔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단이 다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추세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그때 바로 효과가 나타났었거든. 그래서 2019년 뉴스를 보더라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알바 자리가 30%가 줄었다라는 것들, 바로 알바에서부터 타격이 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알바 쓰는 자영업자가 16만 명이 줄었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경제라는 건 연쇄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게 알바에만 영향이 간 게 아니라 그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이라던가 이런 데들 있잖아. 이런 데도 상여금 연말에 몰아서 받는 거지, 뭐 실제로 본봉 받는 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게 연말에 그냥 몇 천만 원 몰아서 받아서 그런 거지. 근데 이 요게 최저임금 올라가게 되면 이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리바운딩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망했어요. 실제로 코로나로 더 버티기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계속 많이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그런 뭔가 추이를 보면 이미 최저임금은 2010년 들어서 그런 뭔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2년 만에 30%를 올려버린 거야. 근데 뭔가 좀 펀더멘털이라고 하잖아. 기업적으로 이제 뭔가 대한민국은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좀 이제 재정적으로 튼튼했으면 이런 게 올려도 버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올리기도 전에도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었었거든. 그래서 막 그 보험회사 같은데 가면 자영업자 폐업률 이런 거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자영업자들 보면 3년 안에 망한 사람이 거의 한 80%. 내가 옛날에 기억했던 걸로는 그래. 옛날에도 이미 3년 버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막 70%가 망하고 그랬단 말이야. 3년을 못 가고. 근데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찰나에 또 이제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려버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자 무너지니까 뭐 청년들도 알바들 자리 엄청 많이 잘리고,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나, 알바들 같은 경우는 그런 뭔가 체감이 바로 되는가 봐.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 내 유튜브 내에서. 근데 이게 알바만 그런 게 아니라 일자리도 마찬가지야. 그나마 얘기 들어보니까 공장 쪽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버틸만한 것 같아. 그게 좀 튼튼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뭐 지금 뭐 죽을 맛이지.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이게 고깃집 이런 데 가면 진짜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알바들을 쥐어짠다는 게 느껴져, 그게.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다 보면 최저 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 시급이거든.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최저를 챙겨주고 일이 좀 빡시면 이제 뭐 일본은 이게 도마다 최저임금 다 다르잖아. 그쪽은 다 달라가지고 뭐 이제 900엔 데 있으면 900엔이고 뭐 1000원이면 1000원 이런데, 그게 말 그대로 최저라는 인식이 딱 보이고, 거기서 일 좀 빡시면 뭐 1200, 1500 이때부터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와서 최저임금이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 엄청 강해. 알바들을 보면 최저임금만 딱 지켜주면 그래도 할 거 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보면 고깃집 같은 데 보면 엄청 빡세게 부려먹는 게 느껴져. 진짜로 요새 내가 그게 많이 체감되거든. 그래서 지금 알바생들도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 최저임금으로부터 시작된 이게 뭔가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 결국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있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뭔가 지금 와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실제로 고용률은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야 어떻게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고용률은 더 좋게 나올 수가 있어 해서 여러분들은 되게 깜짝 놀랄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 일자리는 굉장히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는데 고용률은 괜찮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미라클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결국에는 이제 세금으로 때려 박는 거죠. 세금으로 일자리를 때려 박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3040 취업자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노인 일자리가 막 몇십만 개, 거의 한 50만 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보면 그런 일자리 되게 많이,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이제 대기표 뽑아오지는 할아버지들이 있고, 막 길거리에 가면 조끼 같은 거 입고 막 집게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를 못 봤나. 그래서 그 영감들이 이제 단기 일자리들이 있잖아. 거기에 이제 세금을 다 때려 박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항상 이게 세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써도 잘 쓰면 된단 말이야. 이게 투자와 재투자, 제가 항상 강조한 게 그거잖아.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일전에도 말한 것처럼 죄수들도 이게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나라에서 공기업을 만들어서 굴려야 된다, 나 약간 이런 주의잖아, 효율적으로. 그러면 다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 그지? 중국은 막 진짜 금융 쪽도 공기업들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주요 업무들은 뭐라고 하냐면 약간 컨트롤 한다는 느낌이면, 중국은 공기업들이 되게 많거든. 기업이야,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제 이민을 창출하는 이런 구조로 되게 많이 흘러가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차 안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고,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뭐라고 할까, 투자하고 돈이 나오니까 인컴이니까 회수가 되잖아.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그냥 돈만 때려 박는 거란 말이야. 회수 자체가 없어, 애초에. 회수 자체. 어떤 그런 이제 자본적인 소득도 이게 창출할 수가 없고 그냥 세금으로 틀어막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고용률은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세금만 계속 축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뭐 미국 같은 거나 이런 경우는 따지고 보면 그런 거지. 기업이 일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거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들이 기업을 차려서 운영을 한다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주마다 이제 기업 같은 거 막 오라고, 아마존 오라고, 오면 너희들 오면 막 뭐 이제 인프라 같은 거 다 만들어 준다고, 막 기숙사랑 막 버스 같은 거 해주고 뭐 지원금 준다, 세금 혜택 준다,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자본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을 이제 오히려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로 가고 있잖아. 오히려 이제 대기업들을 이제 적으로 규제하고 때려잡고 족치고 이러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거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 여기 지금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내가 지금부터 이거 시작인데, 이거 앞으로 봉합이 될란가 안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뭐 지금보다 좋아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거시적인 경제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은 그냥 일자리에 대해 가지고 구직자의 64%가 뭐 동결이나 이런 걸 찬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그런 중소기업회 협동조합에 그런 주작질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런 주작질과는 별개로 뭔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화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안 좋게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